여기 와줘서 고마워.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줘. 친구들, 일부일처제나 개방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오늘 우리 이야기의 내용이야. 재미있게 시청하자. 의자에 기대어 방을 둘러보며 그렇게 생각했어. 방에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마어 레벌리어가 내 아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녀가 그렇다고 말했습니까? 그녀가 나를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자립심이 강해져서 곧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린더와 나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이미 논의했습니다. 몇 달 전에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의 작은 부분은 린더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린다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는 내 존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담처럼 나를 때렸다. 내 모든 슬픔과 실망이 증발해버리고 분노만 남았다고 생각한 나는 완전한 바보처럼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 내 표정이 마치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아주 멍청한 짓을 하려는 듯한 느낌을 준 테이블 딘이 초조하게 물었다. 괜찮니? 집 4명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댄스 플로어 반대편 부스에 앉아 있었다. 딘의 어깨 너머로 그 사람들이 보였어요. 왜 라발리에를 표시하지 않았나요? 그중 하나를 선택했어요. 나는 4명의 여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웃음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세게 웃어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눈물이 흘렀고 마침내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모두에게 활짝 웃었습니다. 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일부일처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내의 감정에 대해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댄은 내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놀란 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린더를 만나면 이 말을 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텐트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실 것입니다. 당신이 린더의 부정행위를 너무 많이 장려했기 때문에 내가 테이블을 떠날 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클럽을 떠날 때 예전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이 시도한다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에 대해 내가 확신했던 유일한 것은 남편 중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걸을 때 그들의 코가 부러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린더는 이기적인 재미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 풀사이즈 스위트룸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아니라고 했지만 더 큰 방을 찾고 있다면 허니문 스위트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객실을 나열했습니다. 방에 있는 편의시설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계신 방은 빌릴 수 없습니다. 아내가 원래 방에 머물게 될 2방 모두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스위트룸에 머물 예정입니다. 젊은 여성이 저를 잠시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새 방의 키카드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후 아내를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방 열쇠를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녀에게 주지 마세요. 아무도 제 아내에게 제가 아직 호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남겨주실 수 있나요? 어린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하의 요청이 호텔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방으로 올라가서 옷을 수거하고 린다의 옷과 개인 물품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갔습니다. 허니문 스위트룸은 거대했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발코니에서 제이지도 먹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더 세련된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로 했을 경우를 대비해 값비싼 턱시도를 샀습니다. 재킷을 입고 클럽으로 돌아가서 8시에 멈춰서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클럽에 돌아왔을 때 현금을 좀 인출했는데 들어가려면 줄이 길었어요. 마치 제가 그 집에 있는 것처럼 도어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100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예전 친구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댄스플로어 옆에 있는 테이블 앞에 4명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싶어서 클럽을 둘러보았습니다. 남자들과 함께 있으니 나에게 딱 맞는 일종의 처녀 파티였나 보다. 클럽 전체를 걸었다. 디는 내가 테이블을 지나갈 때 나를 알아차리고 손을 흔들며 내 이름을 부르려고 했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복도를 건너 4명의 여성이 있는 테이블에 무심코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4명의 아름다운 여성이 동행 없이 앉아 있습니까? 4명의 여성 모두 나에게 미소를 지었고 키가 큰 갈색 머리가 큰 소리로 웃으며 우리가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멍청한 남자는 그녀를 잠시 떠났고 우리는 갈색 머리에서 그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운이 넘쳤습니다. 괜찮으시면 아가씨, 저는 친구와 춤추고 그녀를 응원할 기회를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이스는 작은 빨간 머리 소녀로 변해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부스에서 그녀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서맨서, 내 이름은 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바보와 데이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춤을 추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갔고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느린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음악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서맨서가 결혼하냐고 물었습니다. 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까 마크 라발리에와 춤을 췄던 사람이 당신 아내였나요? 춤을 추고 나서 그 사람이 사라진 걸 알아차렸어요. 바로 눈치챘죠.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JY에서 알아차렸어요. 사만다에게 최고의 미소를 줬어요. 제가 헤어진 순간에 당신도 우리가 헤어졌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아요. 사만다가 나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아주 가까이 춤을 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최근에 우리가 아끼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노래가 끝나면 서로를 안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사만다의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사만다가 말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남자도 우리와 함께 앉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짐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짐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갈색 머리는 분명 나와 함께 놀려고 하고 있고 서맨서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자가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샴페인 2병을 사서 만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거래가 거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만다는 세 사람 모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크 라발리에가 아내와 함께 떠나는 것을 새 목소리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알아내기도 전에 여자 3명이 부스 주위를 돌아다니며 사만다와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만다가 옆에 있는 금발 여자가 너희들 공개 결혼하냐고 물었고 엘리가 아니라 다른 금발 여자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녀는 화장실에 갔다가 마크와 함께 클럽 뒤쪽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엄지손가락을 어깨 위로 가리키며 전 친구들이 모두 그녀를 대신해줬습니다. 그 순간 웨이트리스가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샴페인을 좋아했고 모두가 가장 비싼 샴페인 2병을 웃으며 여자들은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박수를 쳤습니다. 샴페인이 도착한 후 그들의 이름은 김크리스티와 수전이라고 소개했고 모두가 한 잔을 마셨습니다. 갈색 머리의 크리스티가 나에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관계를 맺을 건가요?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간 순간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불행히도 당신에게는 아이가 있습니까? 네, 15세와 13세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지만 몇 년 후에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내 아내를 바꿀 거야. 사만다는 내 팔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크리스트가 댄의 얼굴에 비명을 지르면서 단의 가슴을 여러 번 찌르기 시작한 후에 끝났습니다. 딘 울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크리스티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난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테이블은 채널이 돌아왔을 때 내 전 친구들의 당혹감을 비웃었다. 킴과 수잔 하이는 크리스티가 샴페인을 5잔 마셨다.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 바보들 중 누구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저녁 시간 동안 이 테이블 근처 아무데나
돌아서서 그들의 테이블을 보니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떠나고 있었고 제인과 딘은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우리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크리스티, 나는 이 여자가 용기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서 얘기해서 그녀를 밀어내고 ERS를 속이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큰 인상을 받았고 그들은 확실히 내가 린다를 용서해 그들의 양심을 편하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에게 키스해야 합니다. 사만다가 내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고 했고 그녀는 나에게 입술에 3개 키스를 했고 다른 3 여자는 키스를 마친 후 그녀를 격려했다. 사만다는 나에게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킴은 너도 잘 지내라고 했어. 사실 나는 호텔에 스위트룸이 있다고 했어. 한 블록 아래로 가는데 너희 숙녀분들 서두르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바텐더에게 돈을 지불한 후에도 우리 방으로 샴페인을 주문할 수 있어? 우리 넷은 호텔로 향했다. 사만다는 내 팔을 붙잡고 나머지 3명은 우리를 붙잡았다. 리셉션에서 지원을 위해 리셉션 직원에게 내 방이 허니문 스위트룸이라고 말했을 때 내 방에 샴페인 4병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소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여성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행진곡 사만다가 붉게 변했지만 달라붙었습니다. 우리가 방의 문에 다가가자 여자들은 나에게 더욱더 바짝 다가가서 웃기 시작했다. 내가 신부를 문턱 위로 안고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만다는 크고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원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내가 문을 밀자 사만다는 내 팔로 사만다를 안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만다는 내 목에 팔을 두르고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크리스티가 자쿠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를 놀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내가 사만다를 내려놓기 전에 발코니에서 3사람 모두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고 자쿠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사만다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계속 내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샴페인이 우리 방으로 배달됐어. 우리는 숙녀들에게 샴페인을 가져왔어. 그들은 농담하고 낄낄거렸지. 수저는 나에게 내가 너무 옷을 입었으니 벗어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웃으면서 사만다와 함께 있으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사만다에게 자쿠지에 들어가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나를 다시 신부실로 향하는 방으로 끌어당겼고 그녀의 친구는 오늘 아침 발코니에서 히스테리하게 웃으며 더 웨딩 마어치를 불렀습니다. 나는 깨어났을 때 사만다가 나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3명의 벌거벗은 숙녀들은 킹 사이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맨서와 내가 잠든 후에 여기 들어와서 침대에서 미끄러졌어. 서맨서가 나를 지켜보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이 집 내 내 생애 최고의 밤. 에디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나와 함께 샤워하러 서맨서가 빠져나왔음. 그리고 샤워를 하자마자 린더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려고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나는 서맨서를 집어들고 선자세로 내 무릎에 앉힌 다음 그녀가 있는 동안 그녀를 벽으로 밀었다. 그녀의 다리를 내 허리에 감는 자세는 힘들었지만 내 인생 최고의 오르가즘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서맨서와 내가 샤워에서 나왔을 때 서맨서는 이전에 2번이나 큰 소리로 왔고 우리는 우리의 시끄러운 사랑 나누기가 숙녀들을 깨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숙취가 있었지만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미모사를 마시며 행복하다고 크리스트는 너희 둘이 샤워하는 게 너무 빨리 가고 싶다고 말했고 사만다와 내가 서로를 향해 웃자 3 여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운전하는 동안 집에 태워다 줄 수 있냐고 묻는 사만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샤워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꼭 끌어안았습니다. 짐 당신 아내가 한 일이 끔찍했다는 건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사만다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사만다가 그랬으면 좋겠다. 전처와 함께 있을 생각은 전혀 없다. 너와 정말 즐거웠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해. 사만다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집 문 앞에서 키스를 했어. 크리스티는 내가 떠날 때 소파에 앉아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고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린더가 클럽으로 돌아온 것은 린더의 불신앙에 대한 갑작스런 반응이었습니다. 린더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나는 잠시 쉬고 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고 깨진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진입로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자물쇠가 잠기는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짐 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심부름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늘 그랬던 것과 똑같이 들렸다. 그녀는 현관문을 닫고 불을 켰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기 위해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에게 입힌 파란 드레스와 똑같았다. 저녁의 검은 머리카락은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균형 잡힌 어깨, 얼굴, 손가락의 고리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녀가 밤새도록 보내고 아침 내내 나를 배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녀가 한 일을 나타내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일 뿐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널 향한 내 사랑은 어제와 똑같아.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 자신의 말을 들으면서 짐이 죽은 신사의 표정으로 얼마나 냉정하게 들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린더를 우리 침실을 가리키며 바라보았습니다. 시작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우리 침실을 가리키는 동안 몇 마디 말을 하려고 한 후 샤워를 해라. 린다는 샤워를 하고 마침내 떠났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돌아왔다. 짐, 어젯밤에 입은 내 옷은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엔 당신이 호텔방에 두고 온 옷을 가져오지 않은 것 같다. 집에 옷, 아니 중요한 걸 거기 두고 왔어? 린더는 자신의 다음 말이 내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대신 그녀는 그게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하게 들릴지 깨닫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하세요. 린더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그가 나에게 춤을 청했을 때 마업 레벌리어였습니다. 나는 그 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특별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린더는 그녀가 이 말을 하면서 전날 밤에도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날 밤의 순간들을 다정하게 회상하면서 우리 대화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깨달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린더는 나와 함께한 그 어떤 순간보다 마업 레벌리어와 함께한 시간을 항상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나중에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랑합니까? 그에게 안 된다고 물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친밀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짐, 그녀는 당신에게 대답했고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린더의 얼굴에 나타난 놀란 표정을 보면 그녀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느꼈어요.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울보가 된 것뿐이고 그녀가 순전히 그녀의 자존심을 먹이기 위해 내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짐, 그가 당신에게 그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되기 위해 머물라고 하면 당신은 그럴 것입니까? 여기 지금 린더는 망설이다가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짐, 그녀는 마침내 당신이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린더, 이 표정이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만약 그가 하룻밤만이었다고 물으면 당신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토론이 끝났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짐을 싸서 일주일 내내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짐, 린더가 시작했지만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지금 당장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논의는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 나는 화가 나서 목소리로 말했다. 린더는 가방을 싸서 그녀가 눈에 띄지 않자마자 떠났다. 나는 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완전히 변함없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서 있는 린더, 나는 이것을 살아남으려면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사에게 전화해서 2주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트럭을 빌리고 철물점에서 물품을 몇 개 샀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무 그리기, 벽 페인트와 외부문 2개, 스크랩을 몇 개 모아 작업에 나섰습니다. 큰 빈 공간을 잘라낸 후 현관문과 문을 둘러싼 창문을 제거했습니다. 오래된 현관문을 위에 배치하는 현관문 2개를 설치했습니다. 오른쪽은 새 것, 왼쪽은 새 것. 그런 다음 집 중앙의 주 출입구를 따라 벽을 틀고 건식 벽체를 깔았습니다. 듀플렉스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새 부엌이 있는 왼쪽에 새 뒷문을 설치했습니다. 새 부엌은 반대쪽처럼 거실을 향할 것입니다. 사무실은 내 쪽의 세 번째 침실로 바뀌었고 내가 작업을 마쳤을 때 식당은 린더 쪽의 세 번째 침실이 되었습니다. 복층 구조의 강면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린더 측에 분리된 차고는 나중에 제 측에 또 다른 차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차고의 자물쇠를 변경하고 나만 접근할 수 있도록 차고 무늬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뒷마당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뒷마당을 정확히 반으로 자릅니다. 지금은 복층 건물이 있어요. 매일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집에서 일한다고 말했어요. 린더가 계속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서맨서에게 몇 번 전화했어요. 며칠 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어쩌면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기 위해 나는 당신이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그녀는 내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데이트 신청할 건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만 놀리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데이트 신청 안 할 거예요. 주말에 여행을 떠날 생각을 더 하고 있었어요. 당신과 나 둘만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만다가 바하마가 유혹적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번 주말에 목요일에 가셨다가 화요일에 돌아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냥 휴대폰과 여권만 가져가세요. 필요한 건 거기서 다 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거울지 서로 얘기한 후 사만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비행기 표값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예약하려면 그녀를 보내줘야 했죠. 호텔방 바하마로의 마지막 여행은 싸지 않았지만 린더가 나와 이혼하면 그녀는 우리 저축의 절반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내 월급을 얻습니다. 나는 마치 린더가 여행 비용의 절반을 지불하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서맨서와 함께 저축계좌를 내 이름으로만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월급도 변경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린더가 신용카드를 취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즉시 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해서 모든 벽을 제 위치에 놓기 위해 약간 미완성이었지만 수요일에 린다 쪽 중앙벽을 다듬고 칠했습니다. 나중에 전기가스와 물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린더 쪽이 같은 가스와 전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린더는 수요일 밤에 내 쪽을 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린더에게 목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집의 일부를 잠그고 바깥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앞에서 그들이 도착하고 차에서 내렸을 때 그들은 모두 며칠 만에 앞마당 잔디밭에 서 있었습니다. 에머는 아빠에게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복층으로 바꾸었으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세 사람 모두 돌아서서 나를 바보처럼 쳐다봤다. 그들은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오른쪽을 끝내고 너희 물건을 새 방으로 옮겼다. 나는 아이들에게 새 집의 왼쪽을 보여주었고 린더는 아이들 가방을 자신들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여행은 우리 모두가 집 오른쪽 거실에 모인 채 끝났습니다. 탐이 하지만 아빠는 거실이 훨씬 작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차이점은 사실 집 반대편에 차고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쿠지가 있는 수영장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아이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린더는 아이들에게 가방을 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나는 아이들을 따라가서 물건 정리를 도와주고 물건 정리 후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매일 현지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꺼내 부엌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토미가 그러더군요. 사실 그건 엄마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그녀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린다에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 우리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에머 타미의 엄마 우리가 린더가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해였어.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내 생각을 오해했을 뿐이야. 난 모르겠어. 자기가 결정에 완전히 전념했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의 의도를 매우 분명하게 말했어. 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나는 린다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중단했다. 린더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방을 나갔습니다. 타미는 요즘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깨를 으쓱하고 에머가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그들이 그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여행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이 있었고 며칠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연락할 수 없지만 매일 저녁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하고 재빨리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궁금했습니다. 침실에 있던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마세요. 사만다를 그녀의 아파트에서 데려와 길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1등석을 타고 5성급 리조트에 묵으며 왕족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재미있는 태양, 모래, 파도, 음식과 음료로 가득 찬 주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섬에서는 매우 감사했고 돌아갈 시간이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완전히 태닝되어 있었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사만다의 환상적인 몸매 사만다를 그녀의 아파트에 데려다줬어요. 사만다가 현관문에서 나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키스했어요. 저와 하룻밤 더 보낼래요? 그녀가 물었어요. 예, 저도 그러고 싶지만 언젠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하는데 당신은 내일 수업 자기 전에 전화해. 자기 전에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키스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 웃으면서 집으로 운전해 왔다고 말했어. 린다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어. 그녀의 진입로에서 나는 짐을 푸는 동안 린다를 피하기 위해 집 앞 도로에 주차했습니다. 린다가 내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당신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대답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아니오라고 물었습니다. 이곳은 내 개인 생활 공간이고 이쪽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린더는 분명히 충격을 받은 채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가 그녀의 복층 아파트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이 막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녀의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린더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당신이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면 당신이 당신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이 한 일이나 그것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방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나는 사랑에 내 생각을 모았어. 우리가 친구들과 커플 데이트를 했다고 해보자. 너는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서 밤새도록 그 사람과 잤어. 만약 내가 우리 첫 데이트에서 이런 짓을 했다면 두 번째로 짐이 마어겼어요. 그녀는 당신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짐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 대신 마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려고 하니까 그녀는 주장했기 때문에 당신은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레기로 변했다는 거야? 유명 운동선수, 유명 배우, 유명 정치인, 이번 주말에 마라톤이 있는 거 아시죠? 겨울에 자러 갈 건가요? 제이와이 조용하고 균일한 어조로 공평하지 않다고 했으니 이제 됐어요. 제가 공평해지기를 바라세요. 당신은 자신의 배신을 최소화할 기회를 원합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분노에서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좋은 기회, 배신감을 느낀 나를 부끄럽게 할 좋은 기회, 내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공정한 기회. 내 생각엔 이 관계에서 공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테이블 건너편에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녀를 다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린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린더는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나도 그녀에게 너무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기뻤어요. 린다, 너무 늦었어요. 네, 너무 늦었어요. 또 하나를 찾았어요. 린다는 마치 내 손에 불이 붙은 것처럼 내 손바닥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딘과 친구들은 당신이 빨간 머리를 떠난 후 그날 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말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버린 기념일에 당신을 대신할 여자와 춤을 추는 동안 나를 꽉 안아준 사람과 춤을 췄어요. 너를 대신하고 너를 버린 그 말이 그녀에게 왔을 때 나는 린다의 눈을 바라보며 슬픔을 보았다. 나는 딘이 린다에게 사만다와 내가 천천히 춤추고 있는 사진을 보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린다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린다가 말했다. 이건 나한테 보답하려는 거야. 실제로 21살이라도 벌려고 24살짜리 여자를 내 얼굴에 던진 거야. 난 바하마에서 그녀와 사이를 보냈어. 너와 내가 항상 가고 싶었던 꿈의 휴가가 인상적이었어. 나는 웃었다고 말했어. 내가 말을 마친 후 린더는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내 말이 그녀를 매우 화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얼굴에 남은 미소가 그녀의 분노를 더 가중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심호흡을 하여 얼굴이 편안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면 내 미소가 사라졌고 영혼을 꿰뚫는 비난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린더는 입을 열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지만 내 미소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하려는 모든 단어를 내가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린더는 얼어붙었다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다물고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린더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엉덩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나를 제자리에 두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관계에서 익숙해졌던 지렛대를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었고 같은 사랑을 신뢰하고 같은 사랑과 신뢰를 믿었고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마침내 린더는 자신이 한 일이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린더가 마어가 자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집 중 일부를 그냥 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리석게도 투자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전화를 걸고 있는 린더는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테이블 위에 꼭 쥔 두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랑해요.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한 일을 보면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왜 내가 당신의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지만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린더가 잘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내 신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나를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 당신은 나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집 주변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그때까지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일어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린더는 제가 떠날 때 울었습니다. 린더는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했던 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내라고 생각했던 린다는 아니었고 다시는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녀와 함께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녀가 저녁 식사 전에 다시 생각하거나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부주의하게 파괴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주는 것일 것이다. 아이들과 나는 집 옆으로 가서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주방 공간을 보여주었고 뒷벽을 잘라내고 새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로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울타리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뒷마당을 반으로 나누고 그들은 이쪽이 아빠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서 내 쪽의 새 방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침실 2개가 필요한 이유 아빠는 토미에게 이쪽이 내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으셨습니다. 그쪽은 내 엄마 집이 될 거야. 엠마는 너랑 내 엄마가 이혼하는 거야. 아빠 엄마는 우리가 몇 번이나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니 그냥 헤어졌을 뿐이야. 주말에 아빠가 되기 싫다고 생각했어. 집을 쪽에서 그날 둘이 원하는 쪽에서 살면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내가 설명했습니다. 린더는 현관문으로 머리를 내밀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린더는 긴장했고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토미는 너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방 꾸미기를 마치자마자 아빠와 함께 들어갈 거예요. 린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당신이 헤어진다고 했습니다. 토미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단지 오해일 뿐이고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머가 테이블에 손을 내리치며 누가 변했는지 소리쳤습니다. 에머와 타미가 린더와 나 사이를 오갔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린더를 쳐다보았습니다. 린더는 그녀의 접시를 쳐다보았습니다. 린더는 울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피곤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린더를 도와 침실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긴 다음 침대에 눕혔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린 것처럼 빠르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아이 나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나는 내 아이 중 한 명에게 하듯이 린다에 대한 감정에 집중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평생 감옥에 갇힌 성인 아이 나는 여전히 내 아이를 사랑하겠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일상이나 생각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타미의 방으로 가서 그는 침대에 누워 친구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었고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엠마 방에 갔어요. 엠마가 화나서 울면서 왜 그랬어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냥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 자신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엠마는 안다고 했지만 우리가 같이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있는 가족입니다. 더 이상 내 엄마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을 거야? 에머에게 포옹을 설명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고 집으로 돌아왔어.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됐어. 전에는 항상 일하러 나갔지 아이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아침 일과는 린더를 바꾸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친구 그룹 활동에 데려가는 것과 스포츠에 시간을 쪼개서 린더가 가려고 했던 집의 절반에서 가능할 때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그녀를 껐습니다. 또 다른 분명한 변화는 학교 기능이었습니다. 린더가 나에게 다가오면 아이들의 학교 활동 중에 린더 옆에 서거나 앉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즉시 사과하고 돌아왔을 때 화장실에 갔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앉거나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혼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 중 적어도 한 명이 빨리 내 옆에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항상 물었고 내 대답은 다음 달에 우리가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새 가전 제품, 새 주방 캐비닛과 새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내가 새 상의를 샀을 때 내 쪽은 거대한 TV와 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춘 멋진 새 총각용 패드로 변했습니다. 라인 컨버터블 린더가 나에게 재정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차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린더, 내 차는 당신 차보다 8년 더 낡았으며 나는 새 차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새 차를 2배나 자주 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놓쳤던 몇 년을 내 새 차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새 차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제가 판잣집에 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제가 대답한 가구는 어땠나요? 집을 장식하기 위해 구입한 가장 좋아하는 가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가구를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가구에 대한 취향에 끌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고 가구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그 말에 대해 잠시 생각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집값은 충분히 지불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내 집에서 나가면 내 필요에 비해 너무 클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가 수입을 위해 집의 일부를 임대할게요. 린더가 나에게 최고의 미소를 지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누군가가 운이 좋을 것이라고 웃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를 꽉 쥐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운동한 새 차가 마음에 들고 새 옷을 입고 멋져 보인다고 그녀는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미와 엠마가 나에게 차를 사주길 바랐던 공로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컨버터블이어서 운전할 수 있었고 서맨서는 제가 새 옷과 가구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유사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린더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더 맨션 오브 서맨서와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린더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나는 사만다를 린다의 얼굴에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사만다는 내 삶의 큰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이제 사만다에 대해 꽤 자주 생각하고 린다의 감정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만다는 집에서 내 단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토미와 엠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 편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토미는 이미 내 편으로 들어왔다. 안방에서 주로 린다 옆에 머물던 엠마는 사만다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만다가 엠마의 멋진 누나가 되어가는 듯했다. 곧 서맨서는 주말 내내 그리고 대부분의 주중 밤을 나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린더가 말한 유일한 의견 불일치는 내가 서맨서에게 두 번째로 우리 가족 저녁 식사에 나와 함께 가자고 주장했을 때였습니다.
린더는 예에 바르지만 이것이 가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출근할 때 린더가 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짐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여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될 시간입니다. 린더는 이것이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맨서가 없을 때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면 나와 서맨서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개 초대도 할 것입니다.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가족으로서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공평하게 지내나요? 린다, 솔직히 말해서요. 사만다는 제 삶의 큰 부분이 되고 있고 그녀가 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사만다와 아이들은 잘 지내요. 사만다를 우리 학교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어요. 가족 저녁 식사는 그녀에게 공평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공평합니다. 그녀를 제외하고 싶다면 그녀를 제외할 것입니다. 나도 제외할 것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린더는 항상 정직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아도 마억 레벌리어와 함께 잠을 자려고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갔을 때 당신은 정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린더가 여전히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는 놀랍습니다. 린더는 자신이 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안녕을 넘어서 린다, 당신은 그날 밤 명예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모든 저녁 식사를 요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가 생기면 당신이 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만다, 그는 훌륭한 요리사이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감정을 참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린더는 수영장과 온수욕조가 완성된 후에 이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타미는 김 크리스티와 수전이 놀러 오는 것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새 수영장에서 그들은 뻔뻔스럽게 타미와 시시덕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누가 그를 가장 밝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호적인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더 단단하고 더 단단한 수영복을 입고 경쟁을 시작했고 결국 크리스티는 큰 가슴 때문에 실제로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허용하지 않거나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크리스티가 수영장에서 타미에게 키스한 후 승리했습니다. 타미는 물이 차가웠음에도 불구하고 10분 동안 수영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타미는 소녀들로부터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고 타미의 여자친구를 만난 후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은 타미와의 장난을 멈추고 그의 여자친구를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소녀처럼 대했습니다. 서맨서에는 멋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저는 린다가 집에 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린다가 사만다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몇 년 후 사만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사만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잔의 결혼식에 함께 가기 위해 나는 나이 차이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녀의 슈가데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사만다에게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훌륭하게 잘 지냈고 주말 내내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자주 휴가를 가던 대부분의 다른 가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초대한 것이 영광이지만 이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전통, 나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갈등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완벽한 남자였지만 적절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불행히도 다른 여자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능한 한 미묘하게 나는 사만다가 그녀의 긴 표준 목록이 누구도 오를 수 없는 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뢰는 건전한 관계의 기초이지만 린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도 내 자신의 성공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사만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남자는 10센트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사만다에게 린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사만다가 대답했을 때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나는 절대 그렇게 멍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 봉인되었습니다. 나는 사만다에게 내가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바꾸면 나는 항상 그녀 옆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그녀가 나이 차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나는 서맨서와 함께 보낸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며 적어도 그녀는 클럽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대신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예의. 린다의 친구들은 나의 옛 친구였다. 나는 가끔 그들과 마주쳤고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곱창을 풀어준 후 린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했다. 항상 매우 설득력 있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기분이 어떤지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날 밤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행위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끝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억 레벌리어가 자주 다녔다고 알려진 클럽에 갔을 때 우연히 가장 섹시한 아내의 카르마를 갖게 되었고 몇 달 후에 그 소녀들이 마억 레벌리어가 있는 새로운 댄스 클럽으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데이브의 친구 중 한 명이 데이브에게 클럽에서 디니 마어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마어가 약 1시간 후 숙녀들로 가득 찬 테이블이 클럽을 떠나는 것과 같은 시간에 사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데이브의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니 그룹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세요. 모든 아내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부인하고 실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데이브의 친구가 클럽에서 그와 그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배경에는 마크 라발리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테이블에서 아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마침내 아내들은 고백했지만 모두 마크와 함께 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실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친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아내는 누구인지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마어가 함께 떠난 사람은 마침내 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고 모든 남편이 아내 이야기를 비교하기 위해 만났을 때 내가 들었던 내용으로 인해 신뢰가 손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그들이 오랫동안 서로를 덮었다는 것을 요약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너무 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여자밤이 아니며 덴만이 마억 레벌리어 또는 다른 누구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차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날 저녁 마억 레벌리어가 테이블에 접근했을 때 모든 남편은 아내의 얼굴 표정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내가 린더의 행동을 어떻게 묵인했는지, 그리고 린더가 참석한 첫 번째 독신 파티 후에 그녀가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들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린더가 마어과의 친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침실에서 약간의 추가 자극을 받아 기뻤지만 몇 달 후 남편 중 한 명이 실크시트에서 자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농담했습니다. 두 남편을 비교하면서 다른 남편과의 대화에서 실크시트가 새 것이고 두 세트가 모두 흰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어가 함께 되니 밤을 보낸 후 새 흰색 침대가 있는 침대 4개가 실크시트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그와 함께 자신의 밤을 다시 보내고 있는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커플 모두 1년 안에 이혼했습니다. 데이브가 처음으로 이혼한 사람이었고 그가 이혼하게 된 원인을 나에게 말한 후 나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남편은 나중에 그날 밤 린다와의 역할에 대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일어섰다면 아마도 내 아내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결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어 레벌리어의 경우 결혼한 여성을 데려다가 결국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잘못된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억 레벌리어가 최근 칸퀘스트를 들고 클럽 뒤쪽으로 걸어 나오자 마억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스키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마억을 테이저건으로 쳤습니다.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억의 무릎뼈를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누구도 법무관에게 데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와 기회가 있는 남편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억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린더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에머가 이사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나는 이미 집의 일부를 임대하고 바다 옆 콘도로 이사했습니다. 진입로에 서서 린더는 에머가 대학에 가기 위해 떠난 후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끔찍한 실수였고 그 이후로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다른 남자를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사만다 이후로 누구와도 진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동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넌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린다. 그날 밤 너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시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의 시험이었지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다. 아니 너는 우리가 한때 내가 사랑했던 것을 좋아했고 우리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완벽한 남편, 당신이 좋아하는 완벽한 아이들. 나는 당신을 재산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트로피 아내처럼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공유했다는 것, 당신이 좋아했던 것. 우리의 사랑은 비록 빈도는 낮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만큼 강렬했습니다. 당신은 좋아했습니다. 내가 항상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걱정했다는 것, 당신이 좋아했다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재정적 안정을 주었다는 것, 무엇보다 당신이 좋아했다는 것,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을 믿었다는 것, 당신은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누구도 나만큼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린다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팔길이로 목걸이를 쥐고 있었지만 손은 하얗게 변했어요. 필사적으로 붙잡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고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 근처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다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반대했지만 마억 레벌리어와 함께 있기 위해 도망쳤을 때 당신은 우리를 죽였습니다. 린더는 그와 함께 간 것을 후회한다고 몇 번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억 린더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그 사람과 함께 집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지만 내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나도 운이 좋았고 당신의 친구들은 내가 화를 낸 것이 바보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지만 당신은 나 때문에 떠났습니다. 내 사랑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은 당신이 한 일을 결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랑은 우리가 춤추던 음악이었고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빌어먹을 테이블에 앉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방 건너편에 있는 사만다가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멋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남자이고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행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헌신, 우리는 다릅니다.